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오늘은 마인드 셋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상승 사이클을 앞두고 그냥 돈 버는 법, 수익 보는 법 안 올리고 이런 거 올린다고 이제 뭐라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 그 어떤 기법보다 이런 신법이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불장에서 이걸 다 못 지켰습니다. 후회가 많이 남는 이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책찍질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서 이제 한 번 더 곱씹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제 1번부터 보면 웃지 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데서 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올라간다고 그냥 마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해칭 포지션을 노려요, 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코인이에요. 아시잖아요. 특히 알트는 더 심하죠. 언제나 이런 올라가는 이 추세 속에서는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환희에 젖지 않고. 제가 아는 고수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코리니 때 뭘 물어봤어요. 아, 롱자리 모르겠고 숏자리 모르겠다. 어디서 쳐야 되냐 물어보니까 양봉에 숏 치고 음봉에 롱 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 뭐 가르쳐 주기 싫어서 대충 대답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약간 왔던 게, 이런 상승 추세가 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양봉이에요. 다 캔들을 합치면.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 통해서 항상 이런 매도 전략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해칭 들어가면서. 음봉도 마찬가지죠. 이런 음봉이 있을 때 매수 전략을 구사한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있다고 해해 실실 웃고 있다가 그대로 다 이렇게 수익 다 반납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 환희에 젖지 않고 겸손하자. 지금 운 좋게 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지 마라. 뭐 매매하다 보면 손절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손절에 얽매여서 그 다음 매매를 망치면 안 된다. 기계처럼 다음 매매는 또 기준 잡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기계처럼 하라는 뜻이죠, 이제. 매매는 기계처럼 하라고. 내 감정을 싣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제 1번으로 넣어봤고, 이제 만 번의 발차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이제 무협지 같은 걸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음, 만 가지 발차기 기술을 어설프게 갖고 있는 것보다 한, 한 가지 발차기 기술을 만 번 단련한 사람의 발차기가 훨씬 무섭더라. 무슨 말이냐면, 매매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론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뭐, 뭐 다오 이론, 무슨 뭐 하모닉, 엘리어트 파동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많잖아, 이렇게. 근데 결국 이거 공부해 보니까 결국 이 같은 하나의 본질이 있고 이거를 서로 다른 말로 그냥 풀어낸 것뿐이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만 번 이상 단련을 했다. 보완도 하고 하면서. 그게 제가 말하는 WM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지지가 않아요. 항상 이 자리만 찾아왔으니까, 여태까지.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절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절이 나가도 내가 이긴 거예요. 왜?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저는 항상 말해요. 톡방에서도 뭐 손절로스 이렇게 터치해서 이제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우 잘했다고 해요. 그거는 성공한 매매라고 해요. 왜? 본인과의 그런 약속을 지킨 매매니까. 방향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유튜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관점 틀리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던가요? 아니죠. 대응을 해서 돈을 최대한 적게 잃는 매매로 끝냅니다. 뭐 악플 달리고 욕 많이 먹고 해도 상관이 없어. 왜? 그 사람은 시드가 계속 올라가.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손절했고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크게 익절할 거니까 결국 시드는 올라가더라. 이런 매매를 해야 한다. 손절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멘탈 관리. 이제 저희가 코인판에 있지만 코인 하나로 잘 사가지고 한 번에 졸업. 쉽게 안 나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그러려면 졸업이란 걸 하려면 긴 시간 동안 시드를 이렇게 우상향시켜 오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졸업이라는 골에 도착할 수 있다.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 매매하는 기간이 지금. 매매하는 이 기간 동안 수익만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삶의 굴곡처럼 이런 웨이브가 다가온다고. 그럴 때 이 밑구간에서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틈틈이 이제 하루 루틴을 잡아서 수영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주말은 아예 매매 쉬는 분도 있고 힐링하는 거죠. 좀 머리 식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틈틈이 또 출금을 해서 이제 그 돈 쓰면서 이제 힐링 하시면서 다시 재충전해 와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익절이 저의 멘탈 관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롱을 가지고 있었다 치면 분할 익절 해놓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멘탈 관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갓난아기가 왜 나올까? 저는 육아를 하면서 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애가 둘인데 왜 그렇냐면 우리는 이 어른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뭐 통상적인 뭐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기는 그런 게 없어. 내가 롱인데 애기는 숏이야. 그럼 애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가 숏으로 바꿔가야지. 캔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매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보면 전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여기 로스를 걸고 여기 이제 캔들 갭이 존재를 했고 여기를 찍으러 갈 거다라는 생각에. 근데 제 로스를 넘겨서 이제 지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롱으로 다시 갈아탔어요. 그래서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스위칭하면서 이제 바로 수익 냈던 거. 이렇듯 캔들은 악이다. 아기를 따라가야 된다. 캔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 흐름에서 본인 고집 내세워서 뭐 시드 갈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불장에서 다 돈 벌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본인 고집 부리다가 시드가 오히려 갈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항상 캔들을 따라가는 갓난아기처럼 다뤄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매매를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알트 펌핑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물어봐. 사람들이. 이 타도 돼요? 타도 돼요? 저는 안 타요. 이런 식으로 알트는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거 보고 캔들 지지 보고 들어갑니다. 제가 기다려왔던 자리는 여기니까. 이렇게 저는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만 매매해요. 물론 이런 데서 타서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익 냈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매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그래서 항상 이런 기다린 자리에서 매매한다. 올라가는 거 그냥 보내주세요. 굳이 이걸 안 타도 코인 많잖아요. 거래소에. 다른 거 타서 수익 내고 오면 얘는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굳이 내가 놓친 코인을 따라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거 불장 때 죽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올라간다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뭐 마이너스 70% 80% 맞고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걸 다시 다가오는 이 사이클을 준비하려면 이 마인드 셋업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관점 공유. 위에 있던 말들은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 공유에 대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어, 카톡방이나 디스코드에서 제가 관점 공유하게 된 건 이제 한 1년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 1년 기간 동안 내 자신이 수익률도 너무 좋고 폭발적으로 승률이 좋아지더라. 아, 왜 그런가 하니까 남한테 이렇게 내세우고 보여주는 이런 관점이나 작도는 기준에 어긋나지가 않나요? 무리한 손익비, 이런 매매를 못 올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땐. 그렇지 않을까요? 이 논리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항상 기준에 맞게, 손익비 좋게, 확률이 높은 그런 관점 공유를 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매매를 그대로 이행했을 때 내 수익률과 내 승률은 상당히 높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지금 관점 공유 거의 저밖에 안 하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점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뭐 본인이 몸담고 계신 톡방이나 그런 뭐 커뮤니티 같은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점 공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들렸을 때. 하지만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관점과 작도는 한 번 생각할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관점과 그런 이제 작도는 승리율과 수익률이 높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이제 오늘 영상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이거를 겪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내지 못했다. 뭐, 개인적인 목표 금액은 이쯤에서 달성을 하긴 했어요. 마지막 이 숏이 좀 커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코인을 한번 끝냈습니다. 코인 생활을. 그리고 이쯤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 구간을 저는 이제 그냥 놀았어요. 이제 매매를 안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때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는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꼭 지키겠다.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해왔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아직 본격적인 장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음, 여러분들도 이런 좀 뻔한 소리라서 죄송한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아, 이 뭐 뻔한 소리 하는데 이거 시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자신에게 하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 다들 성투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그런 이 불장 잘 준비해서 졸업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